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항상 기초 팀원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정말 힘들어 죽겠죠? 라고 물어보는데 다들 그러니까 죽을라 그래요. 막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한두 달 정도 막 사라졌다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직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저야 뭐 되게 오래 했잖아요. 30년 가까이 개발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되게 부족한 개발자들이 현업에 되게 많았다. 같이 일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고 무책임한 사람도 많고 동태눈깔로 그냥 눈에 영혼이 없어. 뭐 그렇게 일하면서 불만은 존나게 많고 막 이런 개발자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라는 거죠. 지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1인분 이상 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일반인이 무시할 정도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현업개발자 오래 해온 관점에서의 제 관점이지, 실제로는 사실 일반인들이 그들 정도 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이 태권도장을 차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태권도를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각이 나오지 않으세요? 못해도 막 대학교 전공을 태권도 학과로 가야 되나? 아니면 태권도 검은띠는 최소 따야겠지? 라든지 뭐 이런 여러 관점이 있겠죠. 태권도 몇 단 이상은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그런 프로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도 실력이 나뉘니까 국가대표가 뽑히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도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이번 주에 또 구직해서 출근을 했는데 연봉 5천대로 출근했는데, 이 친구는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친구 인터뷰를 해준다면.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공부할 때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확 그 업그레이드가 확 되면서 자기 스스로 저한테 매일매일 제가 하는 거를 보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오늘 한 일, 어제 한 일 이런 거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한 몇 달 연속으로 계속 보내는데 결국엔 좋은 결과가 없고 실력도 되게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1인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5천 이상으로 다 잘 가게 돼서,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예전처럼 그냥 개발자 무슨 트렌드로 개발자나 할까? 라는 관점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튀길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맹점 같은 데도 치킨 튀기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뭐 한두 달 정도 받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맛의 차이가 있거든, 맛집이랑. 근데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근데 문제는 가맹점주도 자기가 돈 몇 억 내고 돈을 내서 그 정도 그나마 대충 했을 때, 그것도 이제 가맹점이나 이런 프랜차이즈는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안에 있는 맛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이 내부적으로 있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도 그렇게 맛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이런 전문적으로 하고 심지어 진입장벽도 높아서 공대생들 맨날 공부하다가 팥난다 이런 이 분야에 오는데 준비가 안 돼서 오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쉬워요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사실 뭐 진짜 팀노바 하면서 막 돈을 많이 벌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프리랜서 하던 시절보다 사실은 조금 아쉽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제 교육자로 한번 살아봤으니 이제 내가 다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전문적으로 해서 좀 기술 기반 스타트업 같은 걸 했어도 좋았겠다라고 한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꿈 중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름대로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돈은 못 벌었어도 내가 좀 나름대로 되게 뿌듯한 건 이런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좋은 결과보다는 선전선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감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죠. 그래서 되게 유명 유튜버들 치고 사람들 거슬리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신념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묵살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방송에서 동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기만 해도 벌써 항의 들어오고, 막 그 동물의 감정이입이 너무 과하니까 요즘은 SNS에서 동물한테 과하게 감정을 몰입하는 사람들 보고 굉장히 염증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유사한 느낌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감정적으로 호소를 잘하는 게 여전히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해를 하고 학생들한테 항상 감정적으로도 좀 공감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격 자체가 T 중에 T다 보니까 그냥, 아니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위로를 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거 당연히 이거 진입장벽이다. 근데 헬스장 가서 처음에 근육통 있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헬스장들도 처음에 1년 회원권 끊고 꾸준히 안 오는 회원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고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계획이 그럴듯하게 세우는데, 문제는 그런 걸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나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봤으면 참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도 당당하게 얼굴 까고 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최소한 학생들한테 부끄럽게 행동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이거 진짜 졸라게 힘들대. 졸라게 힘든 거를 가르치는 학원이래. 그러면 누가 하겠어. 다들 쉽게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 트렌드인데. 근데 경제가 점점 이렇게 저성장이 지속되고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 그 중국 쪽이 지금 뭐 부동산 여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처럼 약간 정말 우리도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지가 꽤 됐거든요. 점점 더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려고 그러고, 오마카세가 그렇게 망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오마카세에 막 가려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진입장벽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했을 때 되게 좋은 분야로 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 진짜 살면서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이 봤는데, 여기 학생들 중에 와, 저 친구 진짜 똑똑하다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노력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래도 쭉쭉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참 이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올라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상식이랑 어떤 전문가가 되고 나서의 상식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사실 이 교육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그러니까 일반 개발자라도 교육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완전 다른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이커가 있어요. 근데 페이커가 김정균 코치처럼 어떤 전문적인, 그러니까 그 선수의 상태를 보고 전문적으로 코칭을 하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물론 선수를 했기 때문에 코치가 돼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잘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냥 개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코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팀노바에서 제가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정말 좀 조금 올라오면은 많이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 응용 2단계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기초 때 힘들었지. 근데 지금 만약에 기초 때 그걸 한다면 그게 많이 힘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응용 2단계쯤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사실 지금 언제든 회사 가도 문제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욕심으로 응용 2단계까지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 성장에는 훨씬 더 유리한 개발자가 되니까 그걸 목표로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이 친구들도 인정하는 게, 지금 당장 기초 때 과제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력이 늘면 그때 그렇게까지 힘들고 내 영혼을 갈아 넣고 멘탈이 나갈 필요가 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개발자가 된다는 거는 진짜 막 만만하고 이런 개발자들이 되게 많아 보여도 결국엔 대부분이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런 개발자들보다 좀 꽤 괜찮은 정도만 돼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 근데 사실 쉽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고생 진짜 많이 하고 30대 들어서 그래도 좀 20대 때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30대에서도 한계치까지 되게 힘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더 많으니까, 욕심이 더 많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상이나 꿈은 엄청 높은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할 거래요. 근데 저 그 말에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뭐 인스타그램의 제일 부자들처럼 완전 힙하게 사는 건데 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불만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둬봤자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한 지가 꽤 됐거든요. 왜냐면 옆에 두고서 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화이팅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의욕 넘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떤 개고생을 하고 올라갔는지에는 공감이 별로 없고, 보통은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던지 아니면 그 사람 상황에만 그냥 그 현실만 보고 그냥 부러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이거는 되게 쉽게 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가진 거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저도 이 교육 해가지고 고연봉자 만들려고 저 스스로도 고연봉 개발자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IT 업계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딱 두 개 중에서 하나 많이 선택하잖아요. 보통은 의사 아니면은 IT 개발자 쪽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아닌데 내 주변에 못하는 개발자만 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님들이 엘리트 개발자를 못 봐서 그렇고, 진짜 막 해외 유학파에다가 공부 진짜 잘하고 이런 개발자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뭐 인도 같은 현상이죠. 왜냐면 걔네들의 목표는 애초에 미국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미국 회사는 어차피 뭐 의사 못지않게 돈을 많이 버는 시니어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는 전 세계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생명공학이랑 IT가 결국에는 제일 각광받는 분야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에는 생명이 연장이 돼야 되니까 그 기술, DNA 기술 같은 거 나중에 제가 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DNA 관련 연구나 그리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는 IT 기술이 같이 가니까 두 개가 확실히 되게 각광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세계 최고의 주가를 가진 기업들이 대다수가 IT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발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려고 하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 존나 잘해야 돼요, 세상은. 요즘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처럼 앞으로 그게 더 심화될 거예요. 왜냐면 개발은 점점 더 쉬워지고, 개발은 점점 더 쉬워진다기보다는 뭐 노코딩 하는 사람들, 로우 코딩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깊게 코딩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면 그 플랫폼 만들고 복잡한 내부에서 뭔가를 만드는 개발자들은 또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깊이감 있게 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계급이 확 나뉠 거라는 거죠. 저는 항상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영역까지 밀어 넣을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의사들도 보면, 동네 의사들 보면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해가지고 라이센스 갖고 먹고 사는 의사들도 있는데,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은 권위자다,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의사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사도 급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공부 꾸준히 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는 일반 소비자가 봐도,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라고 하죠. 의료 소비자가 봐도 차이가 커요. 제가 그거를 진짜 많이 느껴요. 저 치과 진짜 많이 다니는데, 그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사실은 대부분 다 임플란트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잇몸에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근데 그 스케일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잇몸 치료라 그러는데, 그거 말하는 의사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유튜브에서 되게 양심 있는 의사들이 나와서 사실은 잇몸 치료부터 먼저 해보길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다 안 해. 피부과도 가면요, 뭐 여드름 흉터 때문에 가잖아. 그러면은 뭐 보면 원래는 서브 시전이나 약물 같은 거 위를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처 부위, 아무튼 이쪽에 막 상처를 주는 이렇게 약물 같은 거 도포해서 하는 치료도 있고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하는 치료들을 많이 권해요. 그나마 피부과는 좀 나은데 치과는 진짜 잇몸 치료 하라고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뽑고 거기다 그냥 임플란트 하는 게 본인들이 돈이 더 많이 되니까.
보면은 말로는 막 되게 환자들 생각해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도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양심이 있게 뭔가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난 팀노바 하면서 와, 나도 양심을 많이 버렸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었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걸 통해서 만약에 폐업을 하고 막 그렇다고 한들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가르친 학생들한테는 나는 뭐 진정성이 있었고, 내가 단순히 고연봉 개발자를 만든다 보다는 이 친구들이 장기적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알려줬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교육기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대중들이 되게 선호하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가 더 힘들다 보니까 그게 사실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제 교육관에 있어서 뭐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의 성장, 이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팀노바도 보면 응용 3단계로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이 다시 와서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만큼 이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미 고연봉자인데 대부분 막 5천, 6천, 7천 뭐 이런 연봉을 받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왜 다시 와서 공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같은 동료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뭐 만들지 않으면은, 인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가 돼서 고연봉 개발자인데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정말 쉽진 않지만 확실한 건 진입장벽이 되게 명확해서 그런 친구들은 웬만한 개발자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그리고 항상 공부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괜찮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막 20대 30대부터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서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을 해버릇한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등 그렇게 굽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막 60대 70대 몸짱 할아버지 몸짱 할머니들 보면 굉장히 몸이 균형이 잘 잡혀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러겠어? 관리를 꾸준히 하기 때문이죠.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그런 사람들과 되게 비슷한 레벨의 나이,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서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개발자, 그런 개발자를 양성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뭐 팀노바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거기서 괜히 시비 걸어봤자 뭐 본인이 초라해지니까 조금 덜해졌는데, 옛날에만 해도 연봉 한 3,500, 3,600, 3,700 이렇게 보낸다고 되게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질투라는 게 정말 심해서 한국 사회는 질투의 사회구나 제가 느낄 정도로 되게 많이 느꼈죠. 그래서 사실 진짜 유재석이란 사람처럼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말을 되게 좀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좀 되게 이쁘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제가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사는데 더 윤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 성격이 이런 걸. 근데 확실한 건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저한테 배운 걸 후회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로 참 그래도 멘탈 부여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결국엔 올라가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63빌딩 위에 올라가지 않고 서울의 야경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야경을 상상으로만 보겠죠.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63빌딩 위에 그 풍경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안 가도 행복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라고 하지만 직업이 우리 인생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시는 경우 종종 있을 거예요. 그만큼 돈이란 게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삶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정적인 삶의 하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삶의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직업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원래 많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평범하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직업에서의 안정성에 있어서 꾸준히 공부하는 개발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의사들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옛날에만 해도 막 토닝, 그냥 뭐 레이저 토닝 있었는데 장비가 피코 토닝이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뭐 그 새로운 거 또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치료법 또 나오고 계속 그래요.
임플란트도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정신 없던데 막 보니까 막 오스템에서도 막 새로운 또 임플란트 또 나오고 막 그러던데 치료를 몇 번 받다 보니까 좀 알겠는 거야. 그래서 좀 보면서 와 의사들도 정신 없겠다. 매일매일 일하면서도 일요일에 세미나 가잖아. 그래서 내 주변의 의사들 보면 정말 지치지도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공부하러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잘 되더라고. 그런 사람들 실력도 좋고 참 그래.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흐르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흐르지 않고 노력 안 하고 자유를 찾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면 돈 같은 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이런 부분에서 크리티컬한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말단에 있으면서 적당히 벌면서 막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내 친구도 교사인데도 뭐 그 친구는 실력 있는 교사고 뭐 학력도 되게 좋아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친구라서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걔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돈적으로 이렇게 걱정이 많은 상태는 그 친구도 한 거의 막 1억 떨어졌다고 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새 영끌족 중에 하나였거든. 그 친구도 아파트 샀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 근데 뭐 지금 다 그렇지 뭐.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이 친구처럼 공부 잘하고 이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교사는 반 공무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반 공무원이고 뭐 퇴사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자기가 끝까지 가려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도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 그 나름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요새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정체되려고 하면 답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뭐 카카오톡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 그랬는데 지금 늦게 배우면은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카카오톡 같은 거 노인들이 쓰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카톡을 쓰고 그리고 또 5년 지나니까 이제는 카카오톡 정도는 쓰는 노인들이 많아진 거야. 뭐 이런 경우 많거든. 안 배우려고 하면 그만큼 도태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좀 다 함께 힘들지만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근데 저희도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결과도 지금 현재 상황 대비는 너무 결과가 좋긴 하거든요. 학생들이 취업을 참 잘하니까 거기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